많은 분들이 제가 진료실에서 이 말을 꺼내면 깜짝 놀라십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암은 어느 나쁜 날 갑자기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병을 발견했다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바쁘거나 방심했거나 혹은 피로에 너무 익숙해져 더 이상 그 소리를 듣지 못했을 뿐입니다. 노년의 건강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채널을 지켜봐 주십시오. 제가 나누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앞으로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순 이후 몸을 지키는 방법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십시오. 제가 알고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병이 자라기 쉬운 환경을 조용히 만드는 습관들,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경고 신호들, 그리고 몸이 다시 회복의 방향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단순한 변화들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은 경우 몸이 여러분을 배신한 것이 아니라 자기 방식대로 필사적으로 말을 걸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같은 질문을 하며 진료실로 들어오는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왜 저는 갑자기 이렇게 빨리 약해진 걸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늘 다른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빨리 약해진 것이 아닙니다. 오랜 세월 조용히 쌓여온 것이 오늘에서야 분명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빌려 쓰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늦게 자면서도 억지로 일찍 일어납니다. 식사는 불규칙하지만 아직 괜찮다고 여깁니다. 몇 시간씩 오래 앉아 있습니다. 긴장은 오래 이어집니다. 화는 마음속에 담아둡니다. 몸은 참아내는 능력이 뛰어나기에 사람들은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견딘다는 것이 손상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가 만났던 60이 넘은 한 남성분이 떠오릅니다. 그는 예전에는 밤낮 없이 일했고 대충 먹고 자주 늦게까지 깨어 있었지만 아무 문제도 없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잠을 이루기 어렵고 속이 더부룩하며 자주 피곤하고 몸이 무겁고 기억력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노화가 너무 빨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생활 방식을 돌아보니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묻는 습관 중 하나는 수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가볍게 여깁니다. 주말에 몰아서 자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돈이 부족한 지갑처럼 한 번에 채워 넣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면역 체계, 호르몬, 세포, 회복 능력, 기억력, 감정 상태까지 모두 매일 밤 규칙적인 수면 리듬에 기대고 있습니다. 계속 잠이 부족하고 늦게 자고 자주 깨면 몸은 회복이 모자란 상태로 버텨야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합니다. 그 다음에는 쉽게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체중이 늘거나 이유 없이 빠집니다. 혈압이 나빠집니다. 혈당이 흔들립니다. 소화가 약해집니다. 저항력이 떨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마지막에 나타난 증상만 보고 시작은 온전하지 못했던 밤잠이었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자주 보는 것은 몸의 필요가 아니라 감정에 따라 먹는 습관입니다. 우울하면 단 것을 먹습니다. 피곤하면 자극적인 음료를 마십니다. 바쁘면 끼니를 거릅니다. 늦은 밤에야 배부르게 먹습니다. 먹고 싶은 것은 먹으면서도 그것이 몸을 살리는지 지치게 하는지 묻는 일은 드뭅니다. 나이가 든 몸은 젊을 때와 다르게 반응합니다. 정제당이 많은 음식, 지나치게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잠들기 직전에 먹는 식사, 쉬지 않고 계속 먹는 습관은 염증을 높이고 대사를 흐트러뜨리며 이유도 모른 채 깊은 피로를 만들기 쉽습니다. 한 할머니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많이 먹지도 않는데 왜 몸이 이렇게 무거울까요? 선생님? 자세히 여쭈어 보니 정작 식사 때는 적게 드셨지만 하루 종일 달콤한 간식, 밀크티, 군것질을 조금씩 드셨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아 야식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양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 전체 식사의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는 오래 지속되는 스트레스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하면 스트레스가 사라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돈 걱정, 자녀 걱정, 건강 걱정, 외로움, 미래에 대한 걱정을 안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말없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담아두는 분도 계십니다. 겉은 조용하지만
속은 늘 팽팽한 줄처럼 긴장되어 있습니다. 긴장이 오래 이어지면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높입니다. 잠은 흐트러지고 소화는 약해지고 염증은 늘고 심장은 부담을 받으며 마음은 지쳐갑니다. 적지 않은 분들이 증상만 치료하려 하지만 이름 붙여지지 못한 걱정이 근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몸은 한 채의 집과 같다고 말입니다. 매일 연기와 먼지, 소음, 물샘이 있는데도 문만 닫고 못 본 척한다면 큰 고장이 났을 때 갑작스럽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래전부터 망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좋은 소식은 나쁜 것이 쌓일 수 있다면 좋은 것도 쌓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드는 시간을 30분 앞당기십시오. 매일 아침 15분 걸으십시오. 저녁 식사를 가볍게 하십시오. 1시간 앉아 있었다면 일어나 움직이십시오. 화를 한 번 덜 내십시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몇 분만 깊게 숨 쉬십시오. 이 작은 변화들은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몇 달 뒤 몸은 매우 분명하게 답합니다. 검사 수치가 좋아지기 전에 먼저 잠이 깊어지는 분들을 저는 보았습니다. 체중이 조금 줄고 꾸준히 걷기만 했는데 관절 통증이 줄어든 분들도 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햇빛을 쬐는 것만으로 표정이 밝아진 분들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해결책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인생의 전환점은 종종 작은 행동을 오래 반복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스스로 기력이 떨어진다고 느끼신다면 너무 늦었다고 서둘러 단정하지 마십시오. 몸은 지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그 몸은 아직도 더 좋은 대우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년 동안 반복해서 들어온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냥 평범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매우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뒤에 몸이 오래전부터 애써 보내고 있던 경고의 과정이 숨어 있습니다. 사람은 보통 통증이 분명할 때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열이 높을 때, 쓰러졌을 때, 검사 결과에 이상이 나왔을 때. 하지만 그런 단계에 이르기 전 몸은 대개 훨씬 더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에너지가 부족한 느낌으로 말하고 자꾸 끊기는 잠으로 말하며 이유 없이 점점 헐거워지는 바지로 말하고 예전에는 맛있게 먹던 식사가 이제는 더부룩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말하며 계단 몇 칸만 올라가도 예전보다 숨이 더 차는 것으로 말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쉽게 밀어낸다는 점입니다. 며칠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날씨 때문이겠지. 요즘 좀 바빠서 그렇겠지. 저는 때로는 정말 그럴 수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몇 주, 몇 달씩 반복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귀 기울일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늘 주의 깊게 보는 신호 중 하나는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피로입니다. 힘든 하루 일을 하고 난 뒤에 피로가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쉬어도 피곤한 상태입니다. 작은 일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마음이 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을 게으름이나 의욕 저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몸이 다른 곳에서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만성 염증, 혈당 불균형, 오래 지속된 수면 부족, 영양 부족, 깊은 스트레스, 혹은 숨어있는 질환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60이 넘은 한 여성분은 늘 자신을 배터리가 다 된 사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나이 때문이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하지만 수면 시간을 조정하고 저녁 단 음식을 줄이고 아침 걷기를 꾸준히 하며 종합 건강검진을 받은 뒤 상태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원인이 항상 큰 문제인 것은 아니지만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의도하지 않은 체중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하지 않았는데 몇 킬로 빠지면 기뻐합니다. 하지만 식습관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체중이 계속 줄어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대로 예전보다 더 먹지 않는데도 빠르게 체중이 늘어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호르몬, 대사 기능, 부종, 활동, 부족, 수면 문제 혹은 다른 이상과 관련될 수 있습니다. 몸은 좀처럼 이유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대개는 그 뒤에 무엇인가를 비추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소화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주 더부룩합니다. 속쓰림이 반복됩니다. 변비가 오래갑니다. 설사와 변비가 번갈아 나타납니다. 조금 먹어도 배가 팽팽합니다.
식욕이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장의 불편함을 수년 동안 참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장은 단지 소화기관만이 아닙니다. 면역, 감정 상태, 영양 흡수, 몸의 염증 수준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장이 오래 흔들리면 몸 전체도 함께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배변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몸속 건강 상태를 매일 알려주는 보고서와 같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반복되는 염증입니다. 잇몸이 자주 붓습니다. 피부에 발진이 잘 생깁니다. 상처가 늦게 났습니다. 목이 자주 아픕니다. 몸 안에서 은근한 열감이 느껴집니다. 이런 것들이 언제나 심각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몸의 방어력과 회복력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감정과 기억력의 변화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력 저하는 단순히 노화라고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유난히 더 잘 잊어버리고 쉽게 짜증이 나고 집중이 어렵고 인내심이 줄고 이유 없이 우울하며 잠이 깊지 않고 머리가 흐릿하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뇌 역시 수면, 혈당, 운동, 외로움, 스트레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저는 스스로 머리가 급격히 나빠진 것 같다고 느끼던 분들이 몇 달 동안 잠을 잘 자고 바깥 활동을 늘리고 가벼운 운동을 꾸준히 한 뒤 머리가 훨씬 맑아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바꿀 수 없는 노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아플 때까지 기다렸다가 건강을 돌보지 마십시오. 많은 대사 이상, 심혈관 질환, 지방간, 초기 당뇨병, 고혈압은 꽤 조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임계점을 넘을 때까지 평소처럼 생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자신을 관찰하는 일은 정기검진만큼 중요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최근 잠은 어떠했습니까?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움직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소화는 예전과 다릅니까? 기분이 더 무거워졌습니까? 옷이 이상하게 헐렁해지거나 꽉 끼지는 않습니까? 커피와 단 음식, 그리고 억지로 버티는 힘으로 하루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단순한 질문들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일찍 문제를 발견하게 도와줍니다. 하지만 관찰한다는 것은 불안에 빠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든 감각을 지나치게 살피며 겁먹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이어지는 흐름을 차분히 알아차리시길 바랍니다. 하루 피곤한 것은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석 달 내내 피곤하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번 소화가 안 되는 것은 큰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주 동안 무엇을 먹어도 불편하다면 돌아봐야 합니다. 하룻밤 잠을 설친 것은 흔한 일입니다. 하지만 몇 달째 잠이 들쑥날쑥하다면 그것은 신호입니다. 몸은 참을성 많은 친구와 같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알려줍니다. 무시당하면 더 큰 소리로 말하게 됩니다.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반응하기 시작하면 몸도 생각보다 빨리 답한다는 점입니다. 몇 주만 제 시간에 잠들어도 몸이 가벼워집니다. 야식을 줄이면 속이 편안해집니다. 꾸준히 걸으면 마음이 밝아집니다. 나쁜 뉴스와 걱정을 줄이면 심장 박동이 차분해집니다. 덜 가공된 진짜 음식으로 먹으면 에너지가 안정됩니다. 많은 분들이 강한 약이 있어야 희망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회복의 기초가 매일 자신을 소모시키는 행동을 멈추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한 환자분께 이런 말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몸이 왜 나를 배신했느냐고 묻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내가 그 몸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물어보십시오. 그 질문을 따뜻하게 던지면 아주 많은 답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입니다.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면 많은 분들이 제게 다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 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합니까? 그분들은 강력한 방법, 완벽한 식단, 모든 것을 아주 빠르게 바꿔줄 특별한 비결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치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지속적인 회복의 대부분은 극단적인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몸에서 빼앗겨왔던 기본적인 것들을 다시 돌려주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생활의 리듬입니다. 사람의 몸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정을 좋아합니다. 오늘은 너무 늦게 자고 내일은 일찍 자고
그 다음 날은 밤을 새우고 주말에는 몰아서 자는 식의 불규칙한 생활은 생체 시계를 흐트러뜨립니다. 생체 리듬이 어긋나면 배고픔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흔들리고 혈당이 쉽게 오르내리며 감정이 안정되기 어렵고 잠은 점점 더 나빠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너무 큰 목표로 시작하지 말라고 자주 권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동안 자정이 지나서 잠들던 분이 내일부터 새벽 5시에 일어나겠다고 하는 식입니다. 조금씩 앞당기십시오. 15분, 그리고 또 15분. 저녁에는 강한 빛을 줄이십시오. 잠들기 전 휴대전화를 줄이십시오. 저녁 식사를 조금 더 일찍 하십시오. 몸은 가볍지만 꾸준한 변화를 좋아합니다. 두 번째는 소화가 쉴 수 있는 여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눈을 뜬 순간부터 잠들기 직전까지 먹습니다. 몇 시간마다 무언가를 더합니다. 단빵, 탄산음료, 너무 늦은 시간에 과일, 간식, 설탕이 들어간 커피, 달콤한 우유. 그러면서 왜 배가 늘 무겁고 에너지가 들쑥날쑥하고 밤잠이 좋지 않은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식사 사이에 쉴 시간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무언가를 넣으면 소화와 대사 시스템은 거의 쉴 틈이 없습니다. 저는 극단적으로 굶으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분명한 리듬을 주라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십시오. 무의식적으로 계속 집어먹는 일을 줄이십시오. 저녁은 적당히 드십시오. 잠들기 직전에는 먹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것만 몇 주 해도 배가 가벼워지고 잠이 더 깊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세 번째는 음식의 질입니다. 저는 자신은 아주 적게 먹는데도 피곤하다고 말하는 분들을 만난 적이 많습니다. 자세히 보면 그 적게 먹는 것은 양은 적지만 영양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흰빵, 라면, 튀긴 음식, 단 음식, 소시지, 탄산음료, 대충 때우는 식사입니다. 몸은 회복을 위한 진짜 재료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간단히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의 증조할머니가 그 음식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볼 수 있다면 대체로 더 좋은 신호입니다. 채소, 콩류, 생선, 달걀, 적당한 양의 신선한 고기, 통곡물, 견과류, 알맞은 양의 과일, 처음에 자연스러운 형태에 가까운 음식일수록 몸은 지나치게 정제된 것보다 대체로 더 잘 처리합니다. 네 번째는 알맞은 수준의 움직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두 가지 방향으로 실수합니다. 하나는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미 지쳐 있는데도 더 아파야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며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둘 다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어르신들은 몸에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할 때 큰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걷기, 스트레칭, 가벼운 근력 운동, 하루 중 여러 번 일어서기, 능력에 맞게 계단 오르내리기, 정원 가꾸기, 능동적으로 집안일 하기 같은 것들입니다. 몸은 반드시 영웅적인 운동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신이 움직이기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매일 기억하게 해주면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다리가 약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비싼 운동기구를 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저 매일 짧게 2번 걷고 의자에서 조절하며 앉았다. 일어나기 연습을 하고 식탁을 잡고 뒤꿈치를 들어 올리고 1시간마다 일어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달 뒤 그분은 훨씬 더 자신 있게 시장에 다녀오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조용한 스트레스입니다. 어떤 분들은 꽤 잘 먹고 운동도 하지만 마음이 한 번도 쉬지 못해 몸이 늘 무겁습니다. 불안과 함께 일어나고 불안과 함께 잠들며 하루 종일 나쁜 소식을 계속 받아들이고 자신을 비교하고 가족에게 화를 품고 지난 일을 후회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몸과 마음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불안한 심장은 평안한 심장과 다르게 뜁니다. 긴장한 배는 편안한 배와 다르게 소화합니다. 과부하된 뇌는 압박이 풀린 뇌와 다르게 잠듭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들을 권합니다. 아침 햇빛을 몇 분 쬐십시오. 식사 전 천천히 숨을 쉬십시오. 밤에는 자극적인 뉴스를 줄이십시오. 아직 감사할 수 있는 것 3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믿을 수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십시오. 화면 없이 5분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단순하게 들리지만 신경계는 이런 단순한 것들에 매우 강하게 반응합니다. 여섯 번째는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빠지는 함정입니다. 사흘 동안 깨끗하게 먹다가 한 끼를 망쳤다고 모두 포기합니다. 일주일 운동하다가 이틀 빠졌다고 멈춥니다. 며칠 일찍 자다가 다시 늦게 잤다고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은 절대 점수로 채점되는 시험이라기보다 방향에 가깝습니다. 좋지 못한 한 끼는 다음 끼니로 돌아올 줄 아는 사람을 망치지 못합니다. 게을렀던 한 주가 다음 달 다시 돌아오는 사람의 기반을 모두 지우지는 못합니다. 결정적인 것은 장기적인 흐름입니다. 여러분께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몸은 충분히 오래 해치지 않으면 생각보다 자주 용서합니다. 간은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력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잠은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마음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항상 젊을 때처럼 완벽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은 매우 자주 가능합니다. 저는 70이 넘은 분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사람이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다만 자기 몸의 법칙에 맞서 싸우는 일을 멈추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터넷에 너무 많은 조언이 있어 혼란스럽다면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잠을 더 바르게 자십시오. 더 진짜에 가까운 음식을 드십시오. 더 많이 움직이십시오. 덜 걱정하십시오. 더 꾸준히 하십시오. 몸은 보통 그 언어를 아주 분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저는 큰 결심을 안고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내일부터 단 것은 전부 끊겠습니다. 내일부터 1시간씩 걷겠습니다. 내일부터 밤 9시에 자겠습니다. 내일부터 운동이란 운동은 다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완벽하게 먹겠습니다. 처음 사흘은 매우 의욕적입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2주가 지나면 삶의 현실이 끼어듭니다. 한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슬프게 결론 내립니다. 자신에게 의지가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대개 현실의 삶에 비해 계획이 너무 무거웠다는 데 있습니다. 이 나이에 몸은 혁명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리듬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이 제게 건강을 되찾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패할 수 없을 만큼 작게 시작하십시오. 1시간 대신 10분 걷기. 한 번에 3시간을 앞당기려 하지 말고 20분 일찍 자기. 완전히 금지하기보다 단 음식 한 가지만 줄이기. 무리한 운동을 약속하고 하지 않는 것보다 매시간 한 번씩 일어나기. 하룻밤 사이 식단 전체를 바꾸려 하지 말고 저녁 식사를 조금 가볍게 하기. 작은 걸음은 마음이 반항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해냈을 때 여러분은 작은 승리를 느낍니다. 그 감각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 변화를 이어가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났던 72살의 한 남성분은 건강을 포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은 약하고 배는 나왔고 잠은 나쁘고 마음도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엇을 바꾸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께 거창한 계획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딱 3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15분 걷기, 1시간 앉아 있었으면 3분 일어나 있기, 저녁을 조금 더 일찍 먹고 탄수화물은 절반으로 줄이기. 2달 뒤 그분은 다시 오셨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보다 훨씬 많이 웃고 계셨습니다. 그분을 가장 기쁘게 한 것은 체중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자신의 몸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감각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다는 감각의 힘을 과소평가합니다. 내가 아직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면 삶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나이를 형벌처럼 여기지 않게 됩니다. 좋은 순환은 거기서 시작됩니다. 저는 인내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몸은 대개 천천히 나빠집니다. 그래서 회복도 천천히 이루어집니다. 10년 동안 불규칙하게 살았다면 열흘 만에 모두 고쳐지길 바라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잠이 나빴다면 일주일 만에 좋아지지 않았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았다면 며칠 걷고 나서 피곤하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는 느리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내는 진짜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믿습니다. 원리를 이해하는 사람은
즉각적인 결과만 원하는 사람보다 덜 괴롭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몸을 적처럼 대하며 싸우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게 화를 냅니다. 왜 나는 이렇게 약하지? 왜 나는 이렇게 아프지? 왜 나는 이렇게 빨리 늙지? 하지만 분노는 좋은 돌봄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드뭅니다. 몸에게 말하는 방식을 바꾸어 보십시오. 오늘도 심장이 뛰어줘서 고맙다. 아직 걸을 수 있는 두 다리에 고맙다. 아직 숨쉬는 폐에 고맙다. 내 몸이 지금도 나를 위해 애쓰고 있어. 고맙다. 단순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탓만 하는 사람보다 자신을 더 잘 돌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한 할머니께 매일 아침 한마디를 하시라고 권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 몸이 나를 위해 애쓰고 있다. 몇 주 뒤 그분은 우울함이 줄었고 더 잘 걸으러 나가게 되었고 식사도 더 규칙적으로 하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변화는 머릿속 자기 목소리에서 시작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과거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남은 모든 시간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이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발전을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만성질환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한계 안에서도 더 나은 삶은 가능합니다. 아무도 시간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내려가는 속도를 늦춥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더 잘 잡니다.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됩니다. 의존이 줄어듭니다. 더 즐겁게 지냅니다. 삶의 품질이 높아집니다. 그것은 매우 존경받을 만한 승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완벽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지난달의 자신보다 조금 더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직 일어날 수 있다면, 아직 몇 걸음 걸을 수 있다면, 아직 한 끼 좋은 식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아직 깊게 한번 숨 쉴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날은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계속 나아가기만 한다면, 몸은 여전히 응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영감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기분이 좋은 날은 걷습니다. 의욕이 생기는 날은 건강하게 먹습니다. 결심이 선 날은 일찍 잡니다. 지치는 날은 모두 포기합니다. 그렇게 살면 건강은 감정에 따라 오르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원래 끊임없이 변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말씀드립니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좋은 일이 더 쉽게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꾸준히 걷고 싶다면 신발을 현관 가까이에 두십시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싶다면 물병을 눈에 잘 띄는 곳에 두십시오. 일찍 자고 싶다면 너무 늦을 때까지 TV를 보는 대신 조금 더 일찍 끄십시오. 제대로 먹고 싶다면 집에 단순하고 건강한 식재료를 준비해 두십시오. 오래 앉아 있는 시간을 줄이고 싶다면 매시간 일어나라는 알람을 맞추십시오. 사람들은 성공이 강한 의지에서 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상에서는 환경이 훨씬 많은 것을 결정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남성분은 자신이 움직이기 싫어하는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니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고 필요한 물건은 모두 손 닿는 곳에 있으며 몇 걸음 걸을 이유조차 없었습니다. 저는 집안의 물건 위치를 조금 바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마시려면 일어나게 하고 물건을 가지러 걷게 하고 베란다에 나가 숨을 쉬게 말입니다. 한 달 뒤 그분은 몇 번이고 오가며 움직이게 된 것만으로 몸이 훨씬 덜 무거워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고작 몇 걸음이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대답합니다.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완벽한 운동 한 번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움직임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 번씩 일어나는 것, 몇 분씩 걷는 것, 팔다리를 한 번씩 펴는 것, 가만히 앉아 있기보다 깊게 숨 쉬는 것, 이런 것들이 쌓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지내보나 에메카와 적은 어르신들은 함께 상기해주고, 함께 걷고, 함께 규칙적으로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눌 사람이 있는 분들보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약과 음식만 필요한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연결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두 노년의 친구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만나 함께 걸었습니다. 비 오는 날도 있었고, 피곤한 날도 있었고, 귀찮은 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 약속했기에 여전히 나왔습니다.
몇 달 뒤 건강이 좋아진 것은 걸음수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함께 웃은 덕분이기도 했습니다. 혼자서는 유지하기 어렵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함께할 사람을 찾으십시오. 친구 한 사람, 가족 한 사람, 작은 모임 하나, 심지어 서로 걸음을 맞췄는지 전화로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것들이 사람을 훨씬 더 멀리 가게 합니다. 또 하나, 자주 잊히는 것은 기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 관리를 벌처럼 만듭니다. 무엇을 먹든 두려워합니다. 무엇을 하든 억지로 합니다. 매일 시험 치르듯 긴장하며 삽니다. 그렇게 살면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저는 늘 하루 속에 작은 건강한 기쁨을 넣으시라고 권합니다. 좋아하는 음악 듣기, 식물 덜보기, 아침 햇빛 쬐기, 손주와 이야기하기, 천천히 시장 보기, 간단하지만 맛있는 음식 만들기, 책 몇 쪽 읽기. 삶에 부드러운 기쁨이 있을 때 몸은 더 잘 회복합니다. 오래된 스트레스는 사람을 닳게 만듭니다. 꾸준한 작은 기쁨은 그 다른 부분을 조금씩 메워줍니다. 한 여성분은 은퇴 후 자신이 쓸모없어진 것 같아 점점 더 피곤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약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손주를 몇 번 돌봐주시고 작은 화분에 채소를 키우고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뒤 그분은 몸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 부족한 것은 약이 아닙니다. 아직 내가 쓸모있고 아직 이 삶에 속해 있다는 감각입니다. 또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나쁜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더 아픈 날이 있습니다. 게으른 날이 있습니다. 잘 먹지 못한 날이 있습니다. 잠 못 든 날이 있습니다. 우울한 날이 있습니다. 하루 좋지 않았다고 모든 노력이 헛되다고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한 번의 비가 계절 전체는 아닙니다. 한 끼 흐트러진 식사가 실패는 아닙니다. 한 주 멈춘 것이 영원한 후퇴는 아닙니다. 멀리 가는 사람은 흐름이 깨진 뒤에도 부드럽게 다시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어젯밤 늦게 잤다면 오늘 다시 일찍 주무십시오. 이번 주 적게 걸었다면 다음 주 다시 걸으십시오. 한 끼 과하게 먹었다면 다음 끼니는 평소대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을 벌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것은 매우 중요한 기술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이 말을 진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큰 병이 생긴 뒤에야 몸을 소중히 대하지 마십시오. 나쁜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아직 걸을 수 있는 2다리의 가치를 알지 마십시오. 입원한 뒤에야 평범한 잠의 소중함을 깨닫지 마십시오. 기력을 잃은 뒤에야 걸을 수 있었던 아침들을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아직 스스로 일어날 수 있고 스스로 씻을 수 있고 스스로 문 밖으로 걸어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큰 자산입니다. 그 자산을 가능한 오래 지키는데 쓰십시오. 여러분은 완벽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꾸준하면 됩니다. 빠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계속하면 됩니다. 누군가와 같을 필요도 없습니다.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나아지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기억해 주십시오. 남은 삶을 위한 좋은 순환을 시작하기에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큰 병고를 겪고 나서야 깨닫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자유는 돈이 아니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능력이라는 점입니다. 젊을 때 사람들은 자유를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가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사는 것, 내가 꿈꾸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어느 나이를 지나고 나면 그 정의는 크게 달라집니다. 자유는 누군가의 부축 없이 스스로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유는 스스로 화장실에 가고 옷을 입고 계단을 내려가는 것입니다. 자유는 바깥 공기를 마시고 싶을 때 스스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잠시라도 손주를 안아줄 힘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통증에 시달리지 않고 편안히 잠드는 것입니다. 자유는 작은 일 하나하나를 남에게 의존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은 그것을 조금씩 잃기 시작한 뒤에야 그 가치를 이해합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남성분이 있습니다. 평생 성실히 일했고 가족을 위해 애썼고 저축도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말년 몇 해 동안 무릎은 약해지고 당뇨는 조절되지 않고 심장 기능은 떨어지며 몸이 빠르게 약해졌습니다. 그분은 제게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을 오래 기억합니다. 돈은 아직 있는데
그것을 쓸 힘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은 매우 진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평생 재산을 모으지만 가장 큰 자산인 몸의 기능은 가볍게 여깁니다. 나이가 들고 나서야 돈으로는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어도 깊은 잠은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돈으로 맛있는 음식은 살 수 있어도 건강한 소화 기능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좋은 차는 살 수 있어도 튼튼한 두 다리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에 투자하는 일은 비용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은 가장 현명한 저축입니다. 오늘의 한 걸음은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의 한 끼 바른 식사는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 밤 제 시간에 자는 것은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 스트레스를 다스리는 한 번의 선택도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오늘 나쁜 습관 하나를 줄이는 것 역시 미래를 위한 저축입니다. 반대로 계속된 밤샘, 무질서한 식사,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는 생활, 오래 끌어안은 분노, 몸을 방치하는 삶 역시 그 계좌에서 조금씩 꺼내 쓰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제게 묻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제 와서 더 저축해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계속 꺼내 쓰는 것보다는 훨씬 늦지 않았습니다. 몸에 기회를 주면 많은 기능은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근력은 다시 늘 수 있습니다. 균형 감각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은 더 안정될 수 있습니다. 혈압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잠은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기분은 더 밝아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능력은 몇 년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났던 80이 넘은 한 할머니는 처음에는 걸음이 매우 느렸고 넘어질까 두려워 거의 집 밖에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가족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대신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이 해주는 일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더 빨리 약해지셨습니다. 저는 아주 작은 것부터 다시 시작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스스로 옷을 개기, 스스로 물을 따라 마시기, 집안을 몇 바퀴 걷기, 잡을 곳을 두고 앉았다 일어나기 연습하기, 매일 짧게 아침 햇빛 쬐기. 3달 뒤 그분은 젊은 시절처럼 건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더 귀한 것을 되찾았습니다.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네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많은 노인들이 약해지는 이유는 단지 근육이 줄어서만이 아닙니다. 자신은 쓸모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짐이 되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커지면 몸이 포기하기도 전에 마음이 먼저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족들에게 늘 한 가지를 권합니다. 어르신을 도와드리되 스스로 할 기회를 모두 빼앗지는 마십시오. 잘못된 방식의 사랑은 때로 사람을 더 빨리 약하게 만듭니다. 모든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은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면 하도록 두십시오. 가벼운 물건 스스로 들기, 그릇 정리하기, 대문까지 걸어 나가기, 입고 싶은 옷 스스로 고르기,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집안일 참여하기. 이 작은 행동들이 존엄성과 생활 기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직 비교적 건강한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알지 마십시오. 오늘 계단을 오를 수 있다면 오르십시오. 오늘 걸을 수 있다면 걸으십시오. 오늘 허리를 굽힐 수 있다면 안전하게 움직이십시오. 오늘 기억력이 괜찮다면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오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만나십시오. 쓰지 않는 기능은 더 빨리 줄어듭니다. 사람은 움직이고 관계를 맺고 적응하도록 태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가만히 앉아 있고 너무 오래 고립되어 있고 너무 오래 그저 기다리듯 살아가는 것은 노년을 필요 이상으로 무겁게 만듭니다. 또 하나 잘 말해지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버티기만 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건강합니다. 그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손주 돌보기, 정원 가꾸기, 새로운 요리 배우기, 영복 얻기, 책 한 권 끝까지 읽기, 매주 친구 만나기, 작은 봉사하기, 자신의 삶 이야기를 자녀와 손주에게 남기기.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있을 때 몸은 훨씬 더 잘 협력합니다. 저는 만성질환이 있어도 표정이 밝고 잘 걷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겐 아직 목표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검사 수치는 아주 나쁘지 않은데도 삶의 의욕이 없어
빠르게 무너지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기억해 주십시오. 노년은 다시 젊어지기 위한 전쟁이 아닙니다. 노년은 가능한 오래 독립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가능한 오래 존엄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가능한 오래 기쁨을 지키는 여정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일의 자율성을 지켜줄 한 가지를 했다면 그 하루는 매우 가치 있는 날입니다. 누군가의 부축이 필요해진 뒤에야 두 다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입원한 뒤에야 폐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수년간 불면에 시달린 뒤에야 생활 리듬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아직 앞으로의 자유를 지키기에 충분히 좋은 때입니다. 오랜 세월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매우 분명하게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처음부터 큰 병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작은 것들에 조금씩 달아갑니다. 오래 이어지는 걱정 한마디, 대충 때운 한 끼 식사, 뒤척이며 보낸 한밤의 잠, 가만히 앉아만 있던 하루, 마음속에 담아둔 분노 한 번, 햇빛을 보지 못한 한 주, 누구도 만나지 않은 한 달, 하나하나는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 따라 쌓이면 매우 큰 무게가 됩니다. 반대로 건강이 좋아지는 일도 대개 작은 반복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마시는 물 한 잔, 10분 걷기, 제대로 차린 한 끼 식사, 오랜 친구에게 거는 안부 전화 한 통, 지나간 일을 한번 용서하는 마음, 조금 일찍 화면을 끄는 저녁, 마음이 어지러울 때 깊게 쉬는 숨 한 번.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립니다. 평범한 하루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인생은 사실 수없이 많은 평범한 날들로 이루어집니다. 몇 번의 큰 사건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몇 번의 강한 결심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특별할 것 없는 날들을 어떻게 사느냐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만났던 70이 넘은 한 여성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고 말입니다. 젊어서는 남편과 자녀를 돌보느라 바빴고, 중년에는 경제를 책임지느라 바빴고, 노년에는 손주를 챙기느라 바빴습니다. 이제 병이 생기고 나서야 자신이 한 번도 자신을 위해 살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매우 흔합니다. 많은 분들이 평생 남을 돌보느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준 단 한 사람을 잊습니다. 바로 자기 몸입니다. 제가 이기적으로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를 돌보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쳐버린 사람은 오래 베풀기 어렵습니다. 늘 아픈 사람은 가족에게 평안을 주기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잠 못 든 사람은 가족에게 너그러워지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건강해지면 가족도 함께 숨쉬기 쉬워집니다. 또 하나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만 건강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아파야 쉬고, 너무 지쳐야 잠을 자고, 검사 수치가 나빠져야 식사를 바꾸고, 넘어지고 나서야 다리 운동을 하고, 외로움이 깊어져야 친구를 찾습니다. 이것은 불을 끄는 방식이지 살아가는 방식은 아닙니다. 예방은 대개 지루합니다. 드라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저 단조로운 반복일 뿐입니다. 비록해, 꾸준히 걷기, 적당히 먹기, 제 시간에 자기, 필요한 검진 받기, 적절한 체중 유지하기, 마음을 덜 해롭게 지키기. 하지만 바로 그 단조로운 일들이 긴 시간에 사람을 살립니다. 제가 한 어르신께 여쭈었습니다. 80이 넘었는데도 왜 이렇게 민첩하십니까? 그분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별 비결 없습니다. 끼니 잘 거르지 않고 늦게 안 자고 매일 걷습니다. 이 대답은 너무 단순해서 많은 분들을 실망시킵니다. 그러나 진실은 종종 단순합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합니다. 기적 같은 음식 하나, 비밀 운동 하나, 노화를 뒤집는 묘책 하나. 하지만 몸은 오래되고 단순한 원칙에 가장 잘 반응합니다. 더 진짜 음식 먹기, 더 많이 움직이기, 덜 걱정하기, 더 규칙적으로 자기, 더 단순하게 살기. 저는 내려놓는 일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붙들수록 건강을 해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된 분노, 오래된 자책, 남과의 비교, 젊은 시절에 대한 미련,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집착, 달라진 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 이 모든 것은 많은 에너지를 빼앗아 갑니다. 노년은 어떤 싸움은 하고 어떤 일은 내려놓을 줄 알 때 더 평안해집니다. 제가 비슷한 병을 가진 두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분은 늘 왜 나만 힘드냐,
왜 남은 더 건강하냐고 한탄하셨습니다. 다른 한 분은 남은 날이 있는 동안 담백하게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분이 대개 더 잘 회복하고 더 잘 주무시고 치료에도 더 잘 협조하셨습니다. 마음가짐이 모든 것을 고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매우 많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항복이 아닙니다.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 현실을 정확히 보고 더 현명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무릎이 약하면 그에 맞는 운동을 하고, 혈당이 높으면 생활 습관을 조정하고, 외롭다면 먼저 연결을 만들고, 오랫동안 우울하다면 도움을 구하고, 나이가 들었다면 무의미한 경쟁보다 삶의 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강한 수용입니다. 감사에 대해서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볍게 여기지만 매우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아직 남아있는 좋은 것을 보는 일입니다. 아직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아직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전화할 가족이 있고, 조금이라도 걸을 다리가 있고, 옛것을 고칠 새로운 하루가 있다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을 덜 망가뜨립니다. 절망해서 함부로 먹고 마시는 일이 적고, 삶이 싫어서 밤을 새우는 일이 적고, 모든 것이 의미 없다고 느껴 몸을 방치하는 일이 적습니다. 감사는 가진 것을 지키고 싶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내일부터 아주 작은 한 가지를 권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휴대전화를 먼저 들거나 걱정을 시작하기 전에 1분만 조용히 앉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나는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 어떤 작은 일을 할 수 있을까? 10분 걷기일 수도 있습니다. 덜 짜게 먹기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일찍 자기일 수도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전화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햇빛을 쬐기일 수도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용서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작은 질문 하나를 매일 반복한다면 남은 삶 전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대개 한 번의 큰 결심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충분히 오래 반복된 작은 선택들로 바뀝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는다는 것이 곧 모든 것을 조금씩 잃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힘을 잃고, 역할을 잃고, 기쁨을 잃고, 가치까지 잃는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제가 본 것은 나이가 저절로 사람의 존엄을 빼앗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존엄을 빼앗는 것은 대개 우리가 너무 일찍 스스로 포기하는 일입니다. 어떤 분은 겨우 60을 넘기고도 모든 문이 닫힌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려 하지 않습니다. 무엇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내일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80이 넘어서도 눈빛이 밝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여전히 호기심이 있습니다. 여전히 묻고 배웁니다. 여전히 밖으로 나가려 합니다. 여전히 새로운 것을 익힙니다. 여전히 쉽게 웃습니다. 그 차이는 유전 때문만이 아닙니다. 돈 때문만도 아닙니다. 매우 많은 경우 평범한 하루하루를 대하는 삶의 태도에서 나옵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은 40년 넘게 함께 산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셨습니다. 한동안 깊이 무너지셨습니다. 식사는 줄었고 잠은 나빠졌고 거의 누구와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두가 이제부터 급격히 약해지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분은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벤치에 앉아 있기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몇 바퀴를 걸으셨습니다. 그리고 또래 친구 몇 분을 알게 되셨습니다. 이후에는 바둑 모임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 마당에 화분 몇 개를 돌보게 되셨습니다. 1년 뒤에도 그분은 여전히 아내를 그리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살아간다는 것은 아픔을 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상실이 있어도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에게 허락하는 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마음속에 너무 많은 지난 일을 안고 삽니다. 가족을 잃은 일, 직업을 잃은 일, 예전의 건강을 잃은 일, 한때의 자리를 잃은 일, 그 상실을 꼭 끌어안고만 있으면 마음은 세월 따라 점점 무거워집니다. 잊는 것이 쉽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내려놓지 않으면 앞으로 걷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년에도 사람은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성장은 젊은 사람들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직업을 배우고 경력을 넓히고 멀리 여행하고 큰 꿈을 세우는 일만 성장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어르신들도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안을 키우는 성장, 삶의 지혜를 키우는 성장, 인내를 키우는 성장, 따뜻한 관계를 키우는 성장, 지금의 한계 안에서 건강을 키우는 성장, 작은 기쁨을 누리는 능력을 키우는 성장. 이런 성장은 매우 깊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오히려 갖기 어려운 성장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76세 처음으로 손글씨를 배우기 시작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먹고 사는 일로 바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매일 몇 장씩 글씨를 쓰며 마음이 고요해지고 손떨림도 줄고 잠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부활입니다. 사람은 어디선가 아직 나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필요합니다. 그 감각이 없으면 하루하루는 쉽게 지루한 반복이 됩니다. 또 저는 비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저 사람은 더 건강하다. 저 사람은 더 부유하다. 저 사람은 자녀와 손주가 더 많다. 저 사람은 병도 적다. 하지만 사람마다 짐이 다르고 아픔이 다르고 체질이 다르고 지나온 삶이 다릅니다. 비교는 대개 자기 기쁨을 남에게 건네주는 일입니다. 이 나이에는 누구보다 나은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는지가 중요합니다. 걷기가 조금 쉬워졌는지, 잠이 조금 깊어졌는지, 화를 조금 덜 내는지, 식사가 조금 정돈되었는지, 웃는 일이 조금 많아졌는지, 그것이 건강한 기준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하루의 작은 의식을 몇 가지 가지시라고도 권합니다. 아침 차 한 잔 끓이기, 문을 열고 햇빛 맞기, 화분에 물 주기, 익숙한 길을 잠시 걷기, 몇 줄 적어보기, 좋아하는 음악 듣기, 그럼 뒤 소중한 사람에게 전화하기. 이 작은 의식들은 삶의 리듬이 있고 의미가 있고 기다릴 것이 있다는 감각을 줍니다. 삶의 리듬을 잃은 사람은 마음이 매우 빨리 무너집니다. 또 다른 실수는 자신은 이제 즐기기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즐거움이 있겠어? 이 나이에 뭘 배우겠어? 이 나이에 뭘 바꾸겠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숨 쉬고 있다면 아직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바꾸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바꿀 수 있습니다. 기분은 바꿀 수 있습니다. 먹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몇몇 관계는 바꿀 수 있습니다. 남은 삶은 바꿀 수 있습니다. 그 정도만으로도 매우 큰 변화입니다. 저는 70에 가까운 분이 가까운 여행을 시작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80의 분이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려고 휴대전화를 배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65의 분이 40년 피운 담배를 끊는 것도 보았습니다. 75의 분이 넘어진 뒤 다시 다리를 단련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사람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놀라운 존재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늙었다는 이유만으로 자신을 버려진 존재라 부르지 마십시오. 예전보다 느려졌다고 짐이 되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가치가 생산성이나 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족 안에서 여러분의 따뜻한 존재감, 경험에서 나온 조언, 손주를 향한 부드러운 눈빛, 풍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 이것들은 매우 실제적인 가치입니다. 노년은 삶의 남은 조각이 아닙니다. 삶의 또 다른 장입니다. 잘 살아내면 그 장은 더 깊고, 더 가볍고, 더 지혜롭고, 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그 장은 아직도 계속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천천히 걸어 진료실로 들어오시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자주 떠올리는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그 한 걸음 한 걸음에는 그 뒤에 한 사람의 평생이 함께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랜 노동의 세월이 실려 있고 아무도 몰랐던 희생들이 실려 있고 자녀를 키우며 견딘 걱정들이 실려 있고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선 순간들이 실려 있고 말로 다하지 못한 상실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년의 건강을 이야기할 때 검사 수치나 처방전만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언제나 그 몸 뒤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함께 봅니다. 어떤 분의 허리 통증은 단지 척추 때문만이 아닙니다. 평생 짊어지고 살아온 무게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불면은 단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늘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온 습관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의 피로는 단지 병 때문만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압박과 외로움 속에 살아온 결과이기도 합니다. 의학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의 어떤 부분은 약 한 알밖에 있습니다. 그것은 관심받는 느낌입니다. 누군가 들어주는 경험입니다. 아직 필요하다는 감각입니다. 존중받는 마음입니다. 내가 아직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입니다. 제가 만났던 한 할머니는 남편을 먼저 떠나 보낸 뒤 건강이 빠르게 나빠지셨습니다. 검사 결과가 아주 나쁜 것도 아니었고 약도 충분히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몇 달 사이 눈에 띄게 쇠약해지셨습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야 저는 가장 큰 문제가 피나 심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조용해진 집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밥 먹었느냐고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익숙한 기침 소리도 사라졌습니다. 날씨가 추우니 옷 입으라고 말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외로움은 병만큼 무거울 수 있습니다. 그 뒤 가족들이 번갈아 찾아오고 손주들이 주말마다 함께 밥을 먹고 동네 모임에도 나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좋아지셨습니다. 기적처럼 갑자기는 아니었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일은 제게 다시 알려주었습니다. 사람은 숫자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은 연결 속에서 살아갑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신 자녀분들과 손주분들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우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비싼 선물이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짧은 전화 한 통입니다. 함께하는 한 끼 식사입니다. 진심 어린 질문 한마디입니다. 이미 여러 번 들은 예지약이라도 다시 앉아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손 한번 잡아드리는 일입니다. 따뜻하게 안부를 묻는 말입니다. 그 기회를 잃고 난 뒤에야 귀한 줄 알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삶에서 가두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세상을 너무 일찍 좁혀버립니다. 남에게 패 끼치기 싫어서, 부탁하기 싫어서, 밖에 나가기 싫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기 싫어서, 어떤 모임에도 나가기 싫어서 말입니다. 그 마음을 저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지나치게 좁히면 마음이 먼저 줄어들고 몸도 그 뒤를 따릅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을 삶의 흐름 안에 두십시오. 시장에 나가십시오. 공원에 나가십시오. 익숙한 단골 가게에 가십시오. 오랜 친구를 만나십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작은 모임에 참여하십시오. 새로운 것을 배우십시오. 조금만 해도 충분히 달라집니다. 또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늙어간다는 이유로 스스로에게 열등감을 느낍니다. 느려졌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조금 깜빡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더 자주 쉬어야 한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예전 같지 않다고 부끄러워합니다. 제발 그렇게 자신에게 잔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오래된 나무를 볼 때 젊지 않다고 나무를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늘을 주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고 세월의 두께 때문에 존중하며 고요한 모습 때문에 아름답게 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는 몇 가지를 가져가지만 젊음이 줄 수 없는 깊이를 남깁니다. 침착함, 멀리 보는 눈,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 아는 힘, 덜 경솔한 마음,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지혜. 이것은 큰 자산입니다. 제가 만난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처럼 빨리 달리지는 못하지만 젊을 때보다 길은 더 잘 압니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젊은 사람 중에는 여러분보다 더 건강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삶을 더 잘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더 평안한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민첩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보다 만족할 줄 아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잃은 것만 보느라 가진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랜 분노를 품고 사는 것은 마음과 머리에 큰 짐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늙어서도 10년 전 다툼 속에 그대로 살고 계십니다. 예전 일을 계속 꺼내고
오래된 말 한마디에 아직도 상처받습니다. 용서는 상대가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오래 마음속에 돌을 담아 두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누구나 바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해내는 분들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노년은 단지 끝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전히 치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래된 관계를 치유하는 시간, 자기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치유하는 시간, 예전의 어지러운 삶의 리듬을 치유하는 시간, 앞만 보고 달려오던 세월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나이가 되어서야 차 한 잔 앞에 조용히 앉는 법을 배웁니다. 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웁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배우게 됩니다. 서두르지 않고 자녀를 안아주는 법을 배웁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중함을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노년은 완전한 상실만은 아닙니다. 한때 지나치며 놓쳤던 것들을 깊이 이해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여기 계시고, 아직 듣고, 아직 느끼고, 아직 생각하고, 아직 누군가를 떠올리며 사랑할 수 있다면 인생의 문은 아직 닫히지 않았습니다. 아직 고칠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줄 수 있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 다시 받을 수 있는 평안도 많습니다. 오늘의 긴 여정을 마치며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나이와 싸우는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이는 반드시 옵니다. 시간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몸은 분명히 변합니다. 그 법칙을 이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삶의 품위를 지킴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힘을 가능한 오래 지킴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평범한 날들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존경받을 만한 승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여든이 넘은 한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천천히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셨지만 눈빛은 밝았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뻐근하며 예전처럼 깊이 잠들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는 웃으며 덧붙이셨습니다. 그래도 저는 매일 아침 걷습니다. 직접 차를 끓이고 화분에 물을 주고 신문을 읽고 늙은 친구에게 전화도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바로 알았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젊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 지지 않으셨습니다. 반대로 60 조금 넘어서 이미 포기해버린 분들도 있습니다. 매일 늙었다고 한탄하고 걷고 싶어 하지 않고 달라지려 하지 않고 누구도 만나려 하지 않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분들이 훨씬 젊어 보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항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진짜 나이는 때때로 살아온 횟수에 있지 않습니다. 남은 시간을 어떤 태도로 사느냐에 있습니다. 또 하나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벽하게 오래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밤을 새우던 시절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보지 못한 시간이 있습니다. 불규칙하게 먹고 살던 세월이 있습니다. 화내고 걱정하고 지쳐있던 때가 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던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니 지나간 삶 때문에 자신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잘못 살았느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얼마나 더 바르게 살아가느냐입니다. 오늘의 한 끼 바른 식사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의 한 번 걷기는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오늘 밤 조금 일찍 자는 것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가족과 화해하는 전화 한 통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한번 용서하는 것도 여전히 가치가 있습니다. 어제가 좋지 않았다고 해서 오늘이 무가치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70이 넘어서 달라지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80이 넘어서 꾸준한 운동으로 더 안정적으로 걷게 된 분들도 보았습니다. 오랜 불면 끝에 다시 어느 정도 잠을 되찾은 분들도 보았습니다. 비관적이던 분이 삶의 목표를 찾고 밝아진 모습도 보았습니다. 서먹했던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기 시작하며 따뜻해진 모습도 보았습니다. 인생은 충분히 오래 반복된 작은 변화에 자주 응답합니다. 소셜미디어가 큰 기적만 의미 있다고 믿게 만들지 마십시오. 오늘 한 달 전보다 덜 아프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혈압이 더 안정되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스스로 씻고 장을 보고 밥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작년보다 더 많이 웃는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미래를 예전보다 덜 두려워한다면
그것은 성공입니다. 평범한 하루를 더 귀하게 느낀다면 그것은 큰 성공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자녀분들과 손주분들께도 전하고 싶습니다. 부모님께 약 드셨는지만 묻지 마십시오. 즐거우신지 물어보십시오. 외롭지는 않으신지 물어보십시오. 어디 가고 싶으신 곳은 없는지 물어보십시오. 잠시 앉아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지 물어보십시오. 많은 어르신들은 참는 데 익숙해 쉽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용하다고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함께 먹는 한 끼 식사가 값비싼 무엇보다 건강에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들어가고 계신 여러분께도 말씀드립니다. 자신을 가족의 남은 조각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은 자산입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자산입니다. 차분한 사랑은 자산입니다. 손주에게 들려주는 예지이야기 한 편도 자산입니다. 포옹 한 번, 축복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가치가 있습니다. 노년은 끝나가는 장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장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게 되는 장입니다.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알게 되는 장입니다. 누가 진정 소중한 사람인지 알게 되는 장입니다. 무엇이 충분한 삶인지 알게 되는 장입니다. 평안이 어디에서 오는지 알게 되는 장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눈을 뜰 수 있고 빛을 볼 수 있고 삶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몇 걸음 더 걸을 수 있고 사랑의 말을 건넬 수 있다면 오늘이라는 날은 여전히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평생 함께 해준 친구처럼 몸을 돌보십시오. 걸을 수 있을 때 두 다리를 쓰십시오. 몸이 원할 때는 쉬어주십시오. 정성껏 드십시오. 용서하십시오. 햇빛을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며 아직 여기 있는 삶을 느껴보십시오. 이 긴 이야기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이 말을 들어야 할 가족 한 분께 나누어 주십시오. 어쩌면 오늘 시작된 작은 변화 하나가 그분의 앞날에 건강하고 평안한 여러 해를 남겨줄지도 모릅니다.